안녕하십니까, 강현식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물건인데 4대문 안쪽에 빌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매 시장에도 빌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덩치가 있는 빌딩이랄지라도 한번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시선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물 규모도 좀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되니까 규모도 좀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초역세권입니다. 소역세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역세권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도를 펼쳐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로역입니다. 충무로역. 여기서 영화들 관람들 많이 하셨죠. 충무로가 지금은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돼서 아주 교통편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블 역세권 2번 출구 바로 앞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죠. 사실은요. 이 정도의 더블 역세권에 접해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은 사고 싶어도, 돈 들고 가서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려운 건물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4대문 안쪽에서의 건물이 지금 경매에 나온 상태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필동 2가입니다. 필동 2가 16-6번지. 여기가 이제 어느 쪽이냐면은 한국의 집이라고 예식도 많이 하던데, 거기가 바로 뒷면에 한국의 집이 있고, 그 동국대학교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태계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그 아주 요지입니다. 포인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건물이고, 이 건물이 가치를 저희들은 평가할 때 조금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들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건물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빼놓고 옛날 건물이니까 토지만 보고 뭐 평가해보자 뭐 이렇게들 해서 서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뭐 그런 판단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물건이 350억에 감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50억에 감정되어 있는 이 물건의 토지가 295평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좀 나눠갖고 평당 가격을 한번 봤더니 1억 1,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건물 가격을 빼놓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건물 가격도 쳐야 한다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뒷부분의 동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안에도 대리석으로 다 깨끗하게 발라놓고 화장실도 아주 옛날 건물치고 깔끔하게 놓고 엘리베이터도 3대나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도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건물은 토지가격에 포함돼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350억에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건이 어떤 사연을 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유자가 전주희 씨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중 건물인 것 같아요. 종중에서 수익형으로 이렇게 하나 건물을 취득했던 모양인데, 인근 부동산을 탐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종중에서도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뭐 사공이 많겠죠. 뭐 여러 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권리 행사하고 들어오고, 또 어르신들 말씀이 있을 것이고, 뭐 자손들도 팔아서 조금씩 나눠 갖자는 얘기도 있었을 테고, 뭐 그래서 팔려는 작업을 꽤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거의 다 이 건물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400억에 이미 팔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팔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팩트를 갖고 경매를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올려서 저희 투자자들을 유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분명히 건물이 팔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그 이후에 소유권자가 백수십만 번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자기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소유자가 된다 할지라도 경매는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런 법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 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의 돈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길래 경매까지 집어넣었을까? 여기가 좀 저희가 보는 딜레마입니다. 금전환권은 2019년도에 이렇게 설정이 됐지요. 설정이 됐는데 이게 채권채액 13억 2천만 원인데 지금 경매 신청을 했던 게 작년 10월 22일 날 신청했는데 10억 받겠다고 지금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억? 35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10억에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전체 채권 금액을 다 합친다 그래도 350억은 뭐 갖고도 남을 판인데 이걸로 경매를 넣는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중에서도 지금 이 일반 매매로 400억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가고 있고 계속 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봤을 때 10억이지만 종중에서 누구 하나 나서 갖고서는 이 10억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끝까지 가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끝나야 끝난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한번 해볼 만한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물의 내역을 좀 볼까요? 그러면 토지는 2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지상으로 11층까지가 지상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는 옥탑이 좀 있는데 이 옥상은 뭐 하늘정원이라 그래서 그 가든식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보면은 아주 여름에 더울 때 맨 위에 옥상이 나무들이 있으면 조금은 그 냉방에 있어갖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취지로 심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는 주차 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으로는 보일러실 뭐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고 1층도 건물 뒤쪽으로 보니까 나름 또 주차 공간이 또 있어요. 건물을 닫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고 1층은 현재 커피숍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꽤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평당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겠느냐, 매매가 400억에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돌고 있는 이 물건을 지금은 우리는 감정금에 350억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350억 정도를 썼을 때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인근 부동산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기를 평당 한 10만원씩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데는 본인 건물주가 시세를 정합니다. 시세를 정하는 것들을 그 옆에서 건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누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이쪽 임대시장의 시세를 주도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소유주가 되신 다음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딱딱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건물, 이거보다 조금 못한 건물들의 평균치를 놓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평균 평당 10만원, 한 층이 지금 150평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한 층에 한 1,50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11층까지니까 이게 한 1억 6,5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의 월세가 나오고 한 35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 금액이 주택시장으로 몰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근린시설, 근린주택, 상가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들이, 빌딩 가격들이 좀 턱없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 정도의 건물을 취득해 놓는다 굉장히 잘한 투자, 대대손손 아주 칭찬받을 수 있는 아주 잘된 투자가 아닐까. 건물은 짓고 부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하철은 함부로 못 옮길 것 같은데요. 더블 역세권은 영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배후의 수요 세대라든가 교통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이 건물의 가치를 계속 좀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이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쪽 돌아가서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물 한번 구경해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나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충무로 2번 출구 앞이고요. 그 앞에는 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충무로 2번 출구 앞이라고 하면은요, 더블 역세권으로서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앞에 경매가 나온 이 물건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경매 물건을 한번 전경을 다 볼 수 있도록 촬영해 보겠습니다. 11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맨 위에는 하늘공원이라 해서 정원을 만들어 놨고요. 지하 쪽으로는 지하 3층까지 주차 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좀 가볼까요? 현관 쪽으로 가면은 여기 커피숍이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가 그 정류장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아주 번성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2층에 LG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LG 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부동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에 그 서비스센터를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정도 건물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건물 규모가 상당히 있으면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던 풍산 빌딩입니다. 2층으로는 11층, 지하로는 3층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된 건물이고, 아주 옛날 건물임에 불구하고도 중간에 보수공사라든가 나름 이렇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다 만석이 차갖고 깨끗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더니 GS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서비스센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GS 서비스센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랜드마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층을 다 돌고 있는데, 지금 내부 보수공사는 옛날 건물이라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공실률 관계는 거의 공실률이 지금 없고, 전층이 다 만석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공실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각 층이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개의 호실이 엘리베이터 앞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상당히 앞에 공간들이 좀 넓게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영업소가 있기도 하고, 회계사무실도 있고, 여기가 보험영업소인데, 보험영업소라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서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봐서는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아닌가 싶고, 각 층이 전부 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3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옛날 건물이라서 그렇지 지금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깨끗한, 관리를 잘한 건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까지도 달려있고, 화장실도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그런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늘공원이라 그래서 녹지 공간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기가 좀 있고, 그래서 일반 그 빌딩들하고는 좀 다르게 녹지 공간 형성을 좀 많이 해놨네요.